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인성 근육 감소증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짐이 시작되고 골절이 시작되고 침대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근육 감소증은 아프지도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근육 지키는 방법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노인성 근육 감소증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근육의 양과 힘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몸 전체 기능이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근육 감소증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질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자료에 따르면 근육은 40대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초기에는 거의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그냥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막아주는 보호장치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 보행, 균형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근육 감소증이 있는 시니어는 입원율과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근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근육, 이걸 늦추느냐 방치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고 골절되고 길게는 6개월 이상 침대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단백질 부족입니다. 시니어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밥 위주의 식사는 근육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식사마다 달걀, 두부, 생선 중 하나만 추가하셔도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만으로 충분하다는 오해입니다. 걷기는 좋지만 근육을 유지하기에는 자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르슨에서는 시니어에게 저항 운동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벽 밀기 같은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허벅지 근육은 가장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생활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TV 광고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10걸음만 걸어보시는 것, 이 작은 행동이 근육을 살리는 신호가 됩니다. 넷째, 햇빛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뼈뿐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비타민 D는 음식보다 햇빛을 통해 우리 피부에서 직접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정보에서도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급 경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시간 전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얼굴이나 팔에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지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날이 많다면 그 자체가 근육 감소를 빠르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잘못된 다이어트입니다. 시니어는 살을 빼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사에 단백질 하나 추가하기. 둘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5회. 셋째, 하루 한 번 햇빛 10분. 이 중 하나만 시작하셔도 근육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근육 감소는 작은 생활 변화의 누적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아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고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신호등을 여유있게 건넜는데 요즘은 급하게 움직여야 겨우 건너신다면 근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먼저 짚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데도 팔로 밀어 올린다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물건을 잡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뚜껑이 잘 안 열리고 비닐을 뜯기 어려워졌다면 소나기 힘 감소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이 경우는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자주 휘청거립니다.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중심이 흔들린다면 균형과 근력이 동시에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점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생수 2리터, 즉 2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걷기 힘들다. 2. 계단 10개를 오르기 힘들다. 3.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기 어렵다. 4. 최근 1년 안에 휘청한 적이 있다. 5. 걸음 속도가 느려졌다. 해당되면 2점, 애매하면 1점으로 계산해 보시고 총점이 4점 이상이면 근육 감소 위험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육 감소증 선별 도구인 SARCF 설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종아리 둘레를 줄자로 재보시면 됩니다. 에이전 워킹 그룹 4 사코페니아에서는 종아리 둘레 감소도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체중이 줄고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었다면 근육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늦게 발견할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지금 알아차릴수록 다시 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육 감소증은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니어 대부분에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사회에서 낙상과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근육 감소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시니어 중 상당수가 이미 근육 감소 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이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에서도 근육 감소증이 있는 경우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혼자 움직이며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관리하면 앞으로의 5년이 달라지고 지금 방치하면 앞으로의 5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노인성 근육 감소증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과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고 많이 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퀴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육 감소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습관, 아래 보기 중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 식사를 충분히 많이 먹는다. 둘째, 하루 종일 몸을 쉬게 한다. 셋째,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두세 입 먹는다. 넷째, 밤에 운동을 몰아서 한다. 정답은 영상 후반 핵꿀팁에서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반복되던 휘청거림을 넘기셨다면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이어져 그날부터 혼자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71세 이모 어르신은 평소 큰 병이 없어서 본인은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시장도 혼자 다니셨고 집안일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일이 잦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턱을 넘다가 발끝이 살짝 걸렸습니다.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엉덩이와 허벅지에 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고관절 주변에 손상이 있었고 근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원 뒤가 더 힘들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허벅지 힘이 더 빠졌고 화장실 가는 일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도움 없이 가능했던 일상이 단 몇 주 만에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모 어르신이 가장 후회하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근육 감소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오래 무시했을 때 크게 터지는 병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면 막을 수 있지만 늦게 알아차리면 걷는 자유부터 잃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약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근육도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잡습니다. 앞에서 식사, 햇빛,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핵심 습관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시니어가 집에서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보조 방법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의학에서는 근력 저하를 볼 때 소화 기능과 기혈순환을 함께 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건강정보에서도 기력 저하와 허약감은 소화, 수면, 활동량을 같이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허리나 무릎 통증 때문에 몸을 덜 쓰는 분은 침 치료나 뜸 치료로 통증을 낮춰 움직임의 문을 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도 통증 조절이 회복 운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민간요법으로는 식후에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를 소량 드셔서 속을 편하게 하고 식사량을 유지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쓰림이 심한 분은 생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족욕을 10분 정도 하고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주면 다리가 덜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조금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민간요법은 근육을 직접 만드는 주인공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근육 감소증은 검사만 빨라도 남은 근육을 지킬 시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늦어지면 넘어짐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악력 검사, 걷는 속도 확인,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능 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인바디 같은 생체 전기 저항 분석 또는 DXA 검사로 근육량을 확인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안내에서도 근감소증 평가는 근력, 근육량, 보행 기능을 함께 보는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감소증 치료는 약이 아니라 재활과 영양관리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근감소증 관리에서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재활, 영양, 내과 등 각 분야 전문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74세 박모 어르신은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휘청했지만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동네 병원에서 악력 저하를 확인하고 재활 상담과 영양 조절을 시작했는데 몇 달 뒤에는 의자에서 손 짚는 횟수가 줄고 집 앞 경사도 훨씬 안정적으로 오르내리게 되셨습니다. 핵심은 시니어 근육은 빨리 알아차릴수록 다시 붙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비용 절감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체중 감소, 낙상 경험, 다리 힘 저하를 꼭 말씀하시면 필요한 진료 연결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같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같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즉, 근육 감소증은 모르면 놓치지만 검사와 제도를 알면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근육은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넘어짐이 늘고 골절이 늘고 병원 침대에 눕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증은 아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둘째, 걸음속도 저하, 의자에서 손집기, 자주 휘청거리는 것이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치료는 약 한 알보다 재활, 영양, 낙상 예방을 함께 묶어야 효과가 커집니다. 넷째, 국가건강검진과 장기요양보험, 돌봄 서비스를 알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증에 유독 좋은 한 가지는 아침 첫 단백질 두세 입입니다.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밥을 드시기 전에 달걀 한 개의 절반이라도 좋고 두부 두세 숟갈이라도 좋으니 단백질을 먼저 두세 입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순서 변화가 하루 동안 근육을 지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 감소증에 유독 나쁜 한 가지는 기운이 없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쉬는 습관입니다. 쉬면 회복될 것 같지만 근육은 쉬는 동안 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벅지 근육은 먼저 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최소 목표를 아주 쉽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 2번만 식탁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5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어설 때 3초, 앉을 때 3초, 이렇게만 하셔도 근육은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약 불안하시면 벽이나 식탁을 손끝으로만 살짝 잡고 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근육 감소증은 늦게 보면 무서운 병이지만 지금 알아차리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침 단백질 두세 입, 하루 2번 의자에서 5회, 천천히 일어나기, 이 두 가지만 먼저 시작하셔도 몸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